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윤정도와 함께라면 시장 전혀 무섭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목요일날 개장 전부터 공포감을 갖고 있던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윤정도는 뭐라 그랬어요? 미국장의 조정은요, 그런 조정이 아니다. 기업 실적이 둔화되면서 나온 일시적인 현상이다. 금리 이야기가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고 그것 때문에 지표가 분기 정도,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둔화돼서 나올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증시의 급락 속에서도 유럽이나 일본, 국내 증시의 흐름은 제한적으로 낙폭을 줄여놨죠. 왜 그랬을까요?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증시의 흐름이 이젠 더 이상 금리, 또 인플레이션, 또 러시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얘기하지 마시자니까요. 미국 기업들 자체의 실적을 그동안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이 소진된 거니까요. 윤정도를 따라오시면 객관적인 시황, 긍정적인 시황, 여러분들 계좌 수익까지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전체 화면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참여하셔서 하루 종일 노란톡에서 함께 수익 내시고요. 그리고 야간 교육 받으시고 이렇게 개장 전에 불기둥 종목까지 함께 가시십시오. 자,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시황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정도가 오늘 또 준비했습니다. 개장 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5월 9일에도 이렇게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죠. 어떤 거요? 금리, 환율, 유가, 시데스 프리미엄.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지금 시장의 흐름 전혀 어렵지 않다. 오히려 최대의 기회다. 지금의 기준에서야말로 옥석 가리기를 완전히 해야 된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가 뭐예요? 우리나라 대선이 있을 때고, 그리고 이때가 뭡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1월 말에 불거져 있을 때고, 이때가 뭡니까? 드디어 금리를 올리는구나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엄청난 조정폭이 중간중간 나올 때에도 1월에 저점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은 하방 경직성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고집말쟁이들 나와서 그냥 뭐 시장이 붕괴된다는 둥, 그러면 전체를 정리하고 쉬라고 해야죠.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지수의 24일 기준, 왜 24일 기준이냐? 3012포인트일 때 기준입니다. 그러면 저건 뭔데요? 2015년의 종가는 뭔데요? 이 종가는요,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상승률이 미국 100% 이상, 나스닥 200% 이상, 그리고 유럽과 일본과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차이는 디커플링이 돼 있었던, 방향성은 같아. 근데 등락률의 차이의 기준. 그럼 그걸 커플링이라고 해야 되나? 어찌됐건요. 결론적으로 더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 덜 빠지는 아주 얄미운 행동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흐름이 최근 들어서 미국의 조정폭의 확대 국면으로 연출이 된 겁니다.
그에 반해서 유럽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흐름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놓고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런 흐름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자, 첫 번째, 길게 얘기 안 합니다. 미국 증시가 와장창창창 또 나스닥이 와장창창창 무너진 이유가 뭐예요? 아, 금리 인상이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기업의 실적이죠. 첫 번째 무너졌을 때가 넷플릭스가 하루에 50% 가까이 어이구 하루에 50% 수준의 폭락이 나오다 보니 시장 지수가 안 무너지냐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선수는 누구였습니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트위터 인수한다고 해서 10% 개파락 이후에 추가 조정, 그 부분에 대한 조정. 그 다음은 또 뭡니까? 인터넷 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또 그냥 실적이 안 좋아서 무너져 내리는 그 흐름. 그렇게 되면서 아마존의 조정. 그 다음은 또 뭐예요? 그 다음은 월마트죠. 월마트의 조정,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소매 판매에 대한 소매 상거래 업체들, 이런 업체들에 대한 실적 부진. 그거는 한 3개월 정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우려감입니까?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올린다. 다만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2021년도에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미국은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바이든 대통령이 혹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 할지라도 이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뿌릴 거야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긴축 얘기를 어떻게 해요? 아무리 독립기관이어도. 결론은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2021년에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한 흐름을 2022년도에 잡기 위해서 빠른 금리 인상을 했죠. 빅 스텝? 그거 큰 문제 아닙니다. 결국은 미국 증시의 조정의 부분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다? 미국 증시의 조정의 부분은 기업 실적에 기인했다. 금리 지금 보시면요.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이게 1월 금리예요. 1월 금리에서 지금 5월 달에 기준 금리가 우리나라 1월 대비해서 50bp 올렸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1%의 금리가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영국도 25bp씩 4차례 올렸죠. 근데 지금 이 금리가 바닥금리지. 예? 이게 어떻게 고점금리입니까? 지난 2006년, 그러니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올릴 때 그때 5.25%까지 올라갔죠. 1% 금리에서 4.25%포인트로 올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금리 수준이 크게 문제가 없다. 특히 이렇게 금리를 올릴 때 시장의 흐름, 또 이렇게 금리를 올릴 때 시장의 흐름 폭등 랠리였습니다. 나스닥의 흐름이 이러한 폭등 랠리, 중간중간을 끊어서 보더라도 전부 폭등 랠리. 2015년 12월부터 전부 폭등 랠리. 이것을 쪼개서 놓고 보면요, 이래요. 맨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리 올릴 때 나스닥 기준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폭등. 금리를 내릴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미국의 서프라임 때문에 6월 29일에 마지막 금리 올리고 그리고 2007년 9월 달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리게 되면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될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서프라임 사태 때문에 베어 스턴스가 망하고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고 메릴 린치도 망해서 결국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피인수되죠. 결론적으로 저렇게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폭락이 연출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폭락 56%. 결론적으로 2015년도에 이런 단계별의 또 금리 인상 12월 달부터 했을 때 어떻게 돼? 시장은요. 폭등. 상상을 초월하는 폭등.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속적인. 자, 금리 얘기 나오면 또 뭐 얘기가 나와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의 수익률. 국채 가격은 금리를 올리면 국채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죠.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월선 차트로 보셔야 돼요. 자꾸 일선 차트로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러죠. 월선 차트로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월선 차트에서
요 구간들 있죠? 요 구간들. 이게 뭐냐면 2013년도에 버냉키 회장이 테이퍼링을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실질적인 테이퍼링을 단행해요. 그때 움직였던 국채 금리입니다. 금리 올리기도 전에. 그리고 금리를 올린 15년도부터 해서 지금의 기준에서도 가파르게 움직이긴 했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기억 안 나세요? 2021년도에 여기서 1.3에서 1.7 갈 때, 그리고 1.8 갔을 때는 오히려 긍정적이죠. 이걸 가지고 뭐 난리 난 것처럼 얼마나 긍정적이었습니까? 이게 뭘 난리가 나요? 결론적으로 채권금리에 대한 흐름은 큰 문제 없습니다. 채권금리 다시 하나 더 보여드리면, 특히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년물의 금리와 2년, 3년물의 단기금리, 그게 역전현상이었다. 뭐가 역전이 됐는데? 장기물일수록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오래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단기물의 금리가 높아졌다? 그럼 장기물이 뭐예요?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판단해서 꺾였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지금 장기물이 꺾였나요? 꺾인 게 아니라 올라가는 관점에서 2년, 3년물이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더 높게 움직인 거죠. 이해되세요? 하락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슨 장단지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다.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하고 말도 섞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달러 인덱스도 놓고 보시면 어때요? 응? 달러 인덱스도. 달러 인덱스의 기준에 6개 통화에 대한 평균 산출 방식의 지수입니다. 근데 지금 100을 넘겼다고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금리를 올려서 100을 넘기고 뭐 난리가 났다. 아유, 거짓말쟁이들. 어?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막 계속 올라갑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파운드화는요. 아니, 원화는 금리 안 올렸어요. 우리나라는 금리 안 올려서 막 금리가 환율이, 아이고 참나. 잘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2015년 12월부터 금리 올렸잖아요. 미국이 18년까지 올리죠. 18년 12월까지 올립니다.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데? 아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속고 사는 거예요. 여태까지. 윤정도 얘기만 들으면 돼요. 속고 살았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채널 돌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 미국 금리를 올려서 달러가 강세를 띠고 뭔 소리 하고 있어. 금리를 올려도 달러가 약세일 때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비이성적으로 강세를 띠는데 그건 비이성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인데 그 정책은 다시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엔화의 너무 가파른 약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가 무너질 것 같고 진짜 어떤 큰 문제가 발생될 것 같으면 엔화의 강세가 뛰죠. 엔화의 강세. 브렉시트 때 엔화의 강세. 무슨 얘기예요? 안전자산이 엔화라면서요. 미국이 지수 막 무너졌잖아. 미국이 난리 났다며. 미국이 문제가 있다며. 그죠? 아니 근데 달러 강세를 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펄해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넋 놓고 듣고 계시지 마시고 웃으면서 듣고 계세요. 야, 윤정도 얘기 들으니까 별거 아니구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란 말이에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이런 자료 다 받아가시고 이런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 계좌 지키시고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엉뚱한 얘기하는 분들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요 그림 보기 전에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원화 가치가 훼손되면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렇게 원화 가치가 다 훼손이 돼버리면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완전히 진짜 뭐 휴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이건 다 죽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다면은 어설프게 뭐 환율 때문에 외국인이 못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 하는 거야. 환율이 만약에 1,300원 수준이 정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꺾여져 내려올 것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사는 게 환차 이익이 발생되죠. 환율이 원화가 강세를 띨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 당연히 외국인들의 매수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화 가치의 약세 강세 때문에 외국인이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떴다고 이때 외국인이 샀어요? 진짜 거짓말쟁이들 진짜. 야간 교육 좀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지금 아침 7시부터 7시 50분까지는
아침장 준비해야 되잖아요. 장중에는요 매매해서 수익 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상한가 잡아내야죠 또. 응? 야간에 교육 받으셔야죠. 어디서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또 불기둥 상한가 종목 잡으려면 샵 3989 지금 당장 문자 보내셔서 야 믿을 수 있는 건 윤정도 뿐이 없구나. 윤정도 그럼 이런 자료 받고 문자 딱 보내시는 순간에 불기둥 종목 튀용 하고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이 당시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외국인들이 얼마 55조를 팝니다. 내다 팔아요. 원화가 강세를 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 경제학 논리상 원화가 강세를 띌 것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환차익을 노리러 들어오는 자금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인 거지. 아니 원화 강세를 띈다고 외국인 사고 원화 강세를 약세를 띈다고 외국인 팔아? 기본적인 논리일 뿐이다. 결론적으로 그 논리 속에서도 잘 보시면요. 원화의 가치가 강세로 전환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쪽은 약세, 이쪽은 약세, 강세로 전환이 되면 이 파란 색깔 선이 이쪽에 나와 있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수급이 개선되죠. 심리가 개선됩니다. 그럼 원화가 강세를 띌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죠. 수출이 증가하고 있죠. 어찌됐건 반도체 쪽뿐만이 아니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죠. 달러를 갖고 와서 원화로 바꾸죠.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입 동향과 전체적인 경제 동향을 놓고 봤을 때 연말까지의 환율은 1,200원을 예측합니다. 누가? 윤정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윤정두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론은? 모든 시장의 경제연구소의 연구원분들 또 학자분들 또 애널리스트들 이런 분들이 예측하는 범위가 연말까지 환율이 1,200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품 가격도 어때요? 상품 가격도 어때요? 우크라이나 사태? 그럼 이렇게 올라가야지. 혹은 경기가 침체되고 둔화되고 두렵다면서요. 이렇게 폭락이 나와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여러분들이 시장 때문에 너무 공포감을 가지니까 이 개장 전에 지금 종목 잡아야 되는데 그죠? 개장 전에 종목 공부하셔야 되는데 시황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경제학 논리를 어떻게 22시 30분에 야간 교육 받으시고 또 일요일 날 야간 교육 몇 시에요? 21시에 야간 교육 받으시고 또 주말 내내 윤정두가 또 박승재 TV에서 이런저런 교육해드릴 때 그 교육 받으시고 시황은 야간에 교육 받으신다. 아시겠어요? 시황은 야간에 교육 받으신다. 또 3시간짜리 강연회 28일 날 3시간짜리 강연회를 합니다. 그 내용이요? 좀 이따 이때만 이렇게 통시지로 나갈 거예요. QR코드 또 찍고 들어오시면 돼. 그러면 이런 내용들 CDS 프리미엄 하나만 보시면 끝장나요. 이거 하나만 보면요. 시장이 무너질 건지 계속 올라갈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터졌을 때 우리나라 5년 만기 외평채의 CDS 프리미엄이 699pp. 예? 5년 만기 우리나라 외평채가 7%의 수익을 줘야 이자를 줘야 발행에 성공할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고 중간에 한번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때문에 휘청한 적이 있었죠. 결론적으로 지금은요. 아이고 전혀 문제 없어요. 코로나19 때 살짝 한번 참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정두와 함께 시장 보시면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 탁 구성해서 지금 이러한 장에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 시점에 그냥 반도체, 그냥 2차 전지, LNF 쭉쭉쭉 후성 그냥 막 날아다니고 폭등 랠리예요. 불과 3거래일 만에 후성 얼마 47%의 폭등. 이런 수익 범위를 잡아 가실 분들은요. 샵 3989 후성 같은 시가총액 2조가 넘는 종목에서 LNF처럼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종목에서 폭발적인 시세 주세요. 그 수익과 함께 노토스 같은 종목에서 11일 날 상한가, 18일 날 상한가, HLB에서 그냥 13일 날 상한가 시가총액 5조를 넘기는 코스닥 시가총액 4위 종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셔야죠. 샵 3989로 문자 보내셔서 불기둥 종목 잡아가시고요. QR코드 딱 찍고 들어오셔서 24시간 내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시고 교육 받으시고 자료 받으시고 윤정두 도서까지 가져가십시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익입니다. 수익의 기준을 보십시오. 시황 뭐 이렇게까지 길게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제는 시황 완전히 끝났죠. 아직 모자르세요? 시황 부분 모자르시면은 어떻게 한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조금 전에 자료 받으시고 또 시황 설명 더 들으시고 금요일 날 야간에도 일요일 날 21시에도 추가 교육 받으셔서 시황은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다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있다가 9시에 개장하면 불기둥 종목 잡으셔야죠. 8시 50분에 이런 종목을 오픈해 드립니다. 노터스, HLB, 글로벌, 후성, 대덕전자 뭐 한탐 난리가 났죠. 상한가 종목이 상상을 초월하게 11일 날 상한가, 18일 날 상한가, 5월 들어서. 그죠? 그리고 HLB 글로벌 상한가 랠리, 상한가 랠리.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한타 16일 날 상한가, 그리고 18일 날 또 상한가, 19일 날 추가 폭등의 기준.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KG ETS 같은 경우에도 언제요? 12일 날 상한가. HLB 13일 날 상한가. 그냥 계속 상한가 랠리. 거기에 20일 금요일에는 어떤 것을 기준을 놓고 보셔야 됩니까? 20일 금요일 오늘 잠시 후에 9시에는 어떤 걸 봐야 돼요? 9시 전에 한신기계입니다. 한신기계 거래량 얼마? 최소 범위 1,500만 주. 한신기계 거래량 최소 범위 1,500만 주 터지고 플러스 양봉이면 한신기계 오늘 변동성 시초가 대비 10%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하시다고요? 노란톡 찍고 들어오셔서 노란톡에서 질문 주셔야죠. 그럼 장중에 교육을 잡아드립니다. 야간에 이렇게 교육을 해드리잖아요. 일요일 날 야간에 교육을 해드리고 HLB입니다. DBI 택입니다. HLB입니다. DBI 택입니다. HLB 그 이후에 폭등 랠리 난리가 났죠. DBI 택 어때요? DBI 택 어때요? 7만 원 수준에서부터 쭉쭉쭉쭉쭉쭉 7만 4천 원. 지금 이 장에 7만 4천 원. 이번 주 기준에 강세 흐름, 수익의 흐름. 개장 전에 여러분들께 노란톡에 이렇게 올려드리죠. 8시 54분입니다. 뭐예요? HLB, DBI텍 5종목을 드려요. 5종목. 시가총액 3위 SK 하이닉스부터 시가총액 10위 기아, 그리고 시가총액 8위 LG 화학까지 전부 여러분들께 극대형주. 거기에 시가총액 코스닥 4위 HLB, DBI텍 시가총액 3위. 죄송합니다. 3조. 그러한 종목에서 변동성의 흐름을 잡아냅니다. DBI텍의 변동률이 5월 10일 이후에 21%의 강세를 나타냈어요. 어마어마하죠. DBI텍. 지금 몇 시예요? 12시 50분입니다. 월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한 월요일 날 12시 50분에 노란톡에 탁 하고 올려드립니다. 차트, 매직 계산기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차트 딱 보면 얼마예요? 2.16% 79,000원. 고가가 72,900원. 이 고가를 넘겨도 되고 만약에 눌려졌을 때 흐름에서의 기준에서도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고 저가 73,300원의 기준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DBI 택의 흐름은요. 쭉쭉쭉 74,000원대 쭉쭉쭉 시장의 흐름하고는 뭐 상관없어요. 왜? 매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 13일 그 이후에 13일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16, 17, 18, 19일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떠들어와 한 2% 정도가 어찌됐건 3,550억 11% 이상이 매집이 된 거예요. 시가총액이 이제 막 3조를 넘긴 거죠. 그런 매집률이 가장 높고 7위입니다. 7위.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집 7위. 작년 6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기준에. 그러니 주가가 강세를 안 뜰래야 안 뜰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들께 언제? 월요일 날 개장 전에 기준 잡아드리고 이런 장악형의 흐름, 망치형의 흐름, 또 장악형의 흐름, 장악 확인형의 흐름. 와우! 엄청나죠? 주간 단위의 흐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월요일 날 이런 종목, DBI텍 같은 종목, 이런 종목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잡으니까 예쁜 공주님, 사조동화원 상한가, 사조동화원 상한가. 그리고 이날 한탑도 상한가. 그런 수익을 잡는 거예요. 화요일에는 어떻게 했어요? 5월 16일 야간 교육에, 월요일 야간 교육에서 이런 종목 DBI텍, SM, HLB 보십시오. 개장 전에 또 올려드려요. DBI텍, SM. 개장 전에 조금 있다가 노란톡 찍고 들어오시면 개장 전에 조금 있다가 8시 50분 좀 넘으면 시장 상황 다 체크해서 8시 50분 좀 넘으면 달랑 5종목 드린다니까요. 그중에 한신기계가 포함되어 있겠죠. 에?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결과적으로는 SM이 또 그리고 HLB가 폭등 와우 난리 났어. HM에서 이러한 수익 범위를 가져가니까 HM에서 죄송합니다. SM에서 엔터주 SM에서 이런 수익을 가져가다 보니까 나머지가 더 편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개장 전에 개장 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9시 2분에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9시 2분에 매직 개성이 탁 올려드립니다. 5.71%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무슨 소리야. 64,800원에서 17일 날 64,800원에서 18일 날 얼마까지 가요? 7만 원 그냥 훌쩍 넘겨버리잖아요. 이틀 만에 그냥 15%씩 그냥 쭉쭉쭉쭉쭉쭉 당일날 기준에 그냥 쭉쭉쭉쭉쭉쭉 이런 수익범위 전체 시장의 5월 7일부터 해서 24위입니다. 뭐가?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 금액 기준으로 24위. 매집률로는요. 거의 뭐 1위죠. 1위. 2,377만 주짜리. DBI텍은요. 4,439만 주짜리. 주식수도 모르면서 무슨 주식을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주식수도 모르면서 이 캔들. 오케이. 선착순입니다. 기분 좋았어 오늘. 선착순 100명. 윤정도 얘기한 것처럼 목요일 날 시장이 조종이 아니라 하방경성을 잡는다 그랬죠. 방어막이 나온다 그랬죠. 미국장의 4% 폭락 필요 없다고 그랬죠. 기분 좋았어. 금요일 오늘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결론적으로 선착순 100명 QR코드 딱 찍고 들어오시면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캔들 도서, 주린이 편, 기초편 한 권을 통째로 드립니다. 책도 좋고 공부도 하는 거 다 좋은데요. SM도 좋고 다 좋은데 상한가 종목 쭉쭉쭉 잡아주셔야죠. 오케이.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샵 3989 샵 3989 샵 이쪽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십시오. 문자 보내시면 어떻게 된다? 그냥 SM 같은 종목, 그냥 DBI텍 같은 종목 이런 종목으로 수익 잡아놓고 포트 구성해놓고 변동성 종목에서 그냥 상한가 가는 노터스 같은 11일 날 18일 날 상한가 와후
오늘도 노터스 들여다보셔야죠. 캔들도서 한 권 드린다고 그랬죠. 그 내용, 이 내용이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윤정도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냥 시중에서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보여드린 종목군들은요, 전부 금요일 장에 들여다보셔야 돼요. 오늘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개장하고 나면 바로 다 들여다보셔야 돼요. 장악형의 기준까지 설정돼 있고 망치형의 기준 아니지. 윤정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장악형 나중에 월말에 한번 보시자고. 이게 장악형으로 떠서 진짜 돌려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게 SM이라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어떻게 해서 17일 날 야간 교육 해드리고 수요일 날 잘 보세요. 노터스란에 수요일 날 개장 전에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윤정도가 방송 딱 해드릴 때 노터스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노터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요일 날 8시 52분에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딱 들어와 계셨으면은 자, 5종목 들여다보겠습니다. 노터스입니다. 5종목 중에 노터스입니다. 결국은요. 아롱이 선생님, 노터스 진짜 많이 갔어요. 4만 원대에서부터 와 지금 7만 원이 넘어요. 무슨 얘기야? 이날 상한가 91,600원. 그러더니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어떻게 됐어요? 91,600원에서 10만 와우 빰빰빰빰빰 쭉쭉쭉쭉쭉 아주 난리가 났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그 이전부터 5월 11일부터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노터스입니다. HLB 샀어요. HLB도 노터스입니다. 뭐 난리가 났어. 수익으로 인해서.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노터스 잡아주세요. 3989 샵 3989로 윤정도 불기둥 이렇게 보내시면은 노터스처럼 이렇게 강력한 HLB처럼 이렇게 강력한 18일 날 난리가 났죠. 뭐 노터스뿐만 아니라 HLB까지 15% 시가총액 4위 5조가 넘는 종목에서 15%의 폭등이 나오질 않나. 노터스가 상한가를 가질 않나. 그러다 보니까 4조 동아원이 막 20% 이상 쭉쭉쭉쭉쭉 폭등이 나오질 않나. 이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처럼 전부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갖고 가셔야 돼요. 이 흐름들을 다. 결론은요. 노터스 한번 볼까요? 노터스 한번 볼까요? 노터스가 이 흐름에 지금 결론적으로 노터스의 지금의 위치 어마어마하죠. 9일날 무상증자 발표, 11일날부터 상한가 장중 찍고 그러고 나서 쭉 상한가 16일날 그러고 나서의 흐름. 목요일날 아침에 어떻게 했어요? 후성 보십시오. 야간 교육할 때. 목요일날 아침에 8시 55분에 후성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후성입니다. 결국은요. 후성. 장중 14.41%. 목요일날 미국장 눈 뜨고 일어날 때 목요일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어떻게 됐어요? 미국장 그냥 폭락에. 근데 윤정도는 목요일 아침 7시에 박승기 TV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황은 윤정도한테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도 20분 이상 시황해드렸죠. 어떻게 했어요? 목요일날 여러분들 엉엉엉 우실 때 후성입니다. 노터스 대박이에요. 후성 대박 났어요. LNF 대박 났어요. 야, 이거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27,000원 달성됐어요. 목표 주가 27,000원 설정하십시오 했는데, 이야, 24,000원 편입에 27,100원에 매도 27,400원 올라왔거든. 후성 매수가 24,600원, 27,400원 올라왔거든. 그 흐름의 수익 범위에 시가총액 2조 이상짜리에서 이 수익 범위에 그 수익 범위가 나니까 이런 한 주 갖고 계신 거예요. 왜? 시가총액이 너무 작으니까 한탁 같은 종목은 교육용으로 한 주 사는 거지 실질적으로 2조가 넘는 또 시가총액 얼마? 2위 코스닥 2위인 LNF 이런 종목에서 수익 내는 겁니다. LNF 수익 7% 수익 축하해 주세요.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후성이에요. 후성입니다. 후성. 개장 초에 불기둥 마스터가 언제 이게 벌써 17일 날 9시 28분에 노란톡에만 들어와 계셨으면 후성입니다. 얼마입니까? 21,000원. 이게 얼마 같다고? 17일 날 21,000원이 19일 날 하루 이틀 만에 27,400원 얼마야? 6,400원 올랐네. 얼마? 30% 이상 수익 났네. 30% 수익이 지금 이 장에 시가총액 2조가 넘는 종목에서 30% 이상 수익이 그게 우습냐고요. 그게 우스워요? 그 흐름이 우습습니까?
분명하게 샵 3989 이날 언제예요? 이날 언제? 3회차 방송 5월 18일 날 아침에 5월 18일 날 아침에 그렇게 하고 지금 언제예요? 5월 20일이잖아 오늘. 불과 하루 만에 와 대박이에요. 초대박이에요. 와와와와와우. 주봉에서 꼴이 없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샵 3989 후성 같은 노터스 같은 그런 종목의 상한가 랠리 잡아주세요. 샵 3989 윤정두 문자 보내십시오. 그리고요 노란톡에서 장중단에 함께하고 싶다고요?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지금 뭐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저는 또 개장 전에 들여다보셔야 될 오늘장 공략주 8시 50분 조금 넘으면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그 종목 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 지금 5월 11일 교육 이후에 총 10개의 상한가 종목이 나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중에서 16일 월요일에 사저동화원 그리고 한탑. 사저동화원 뭐 어제 시간에서 강세 띄었죠. 목요일 시간에서 강세를 띄었어요. 한신기계도 시간에서 엄청난 강세를 띄워줍니다. 13일에 HLB가 상한가를 갑니다. 이 HLB의 기준에 얼마에 잡으셨어요? HLB 33,000원. 이게 얼마 갑니까? 58,000원 갑니다. 33,000원짜리가 58,000원. 12일 이후에 12일, 13일 그리고 5거래일 만에 결국은 33,000원에서 58,000원. 5거래일 만에. HLB 원하시지 않아요? HLB 같은 종목을 원한다? 샵 3989 문자 보내십시오. 불기둥 이렇게 보내십시오. 윤정두 이렇게 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선배들처럼 HLB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코스닥 시가총액 4위 종목에서 코스닥 시가총액 4위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5조가 넘는 종목에서 13일 날은 상한가 그 이후의 흐름 지금 잘 보세요. 5월 12일 날 불기둥 마스터가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불기둥 마스터가 5월 12일 날 개장 초에 바로 올려주리고 32,700원이잖아요 현재가가. 그죠?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 설정하고 얼마야 바로? 언제요? 5월 18일 날 51,700원이야. 그러고 나서요 58,000원까지 쭉 샛별형이 떴네. 샛별형 교육 제대로 받으시고요. 이 내용이 그냥 우스운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윤정두의 35년 노하우가 담긴 샛별형이 떴네 아닙니까? 샛별형이 떴네. 캔들도 저 통으로 다 받아가시려면 지금 빨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세요. 이거 선착순 100명만 드릴 거니까. 이 샛별형 뜨자마자 다음에 어떻게 돼? 우와 3만 원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끝이야? 아니죠. 그 다음엔 이렇게 올라갑니다. 상한가를 찍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윗꼬리까지 해서 쭉쭉쭉. 그러고 나서는요.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야간 교육할 때 이게 끝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장학형 뜨고 나서 5월 18일 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예요? 그러면 3만 원에서부터 53,000원까지 3만 원에서부터 얼마냐고 그게 금액이 3만 원에서부터 상상을 초월하죠. 상상을 초월하는 상승률의 랠리입니다.
3만 원에서부터 그 짧은 5거래일 만에 시가총액 5조짜리, 시가총액 2위짜리 4조 동화원 이런 종목들 다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16일 날 4조 동화원 상한가. 그리고 18일 날 추가 폭등 쭉쭉쭉 두 번째 VI까지 쭉쭉쭉 이 수익 범위 목요일 날 시간에서 또 조정받더니 목요일 날 시간에서 또 강세를 좀 띄워줬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겠죠. 다만 시가총액이 너무 작습니다. 3천억 원대예요. 차분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불기둥 나스닥 탁탁탁 올려드리자마자 얼마 올려줬어요? 사조 좀 봐주세요. 그 이전에 2,200원, 뭐 1,900원대, 2,200원대. 와우. 그러고 나서 훌쩍훌쩍 2,640원까지.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고점 대비해서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다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고점에서 이런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장악형의 기준인데 어떻게 됐어요? 돌리다가 눌려버렸죠. 근데 시간에서 또 강세를 떴네. 어떻게 될까요? 한탑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탑. 상 찍었습니다. 16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폭등. 그러고 나서 18일 날 또 상한가. 19일 날 장중 26%의 폭등.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전량 매도했습니다. 아유 꼬리가 너무 달리네. 그러고 나서요. HLB 글로벌. HLB 생명과학에 단일가 거래 들어가니까 HLB 글로벌이 그냥 상한가입니다. 추가적으로 폭등 상한가 또 나갑니다. 이런 종목 어떻게 잡을 거예요? 샵 3989 윤정두 문자 보내셔야죠. 그래야 개장 전 불기둥 종목. 자, 노란톡에 함께 24시간 같이 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7시 이제 뭐 45분, 이야 5분 남았어요. 그러려면은 저는 열심히 뛰어가서 여러분들께 8시 50분 조금 넘으면 불기둥 종목 올려서 잡아드려야죠. 후성입니다. 후성. 5월 10일 이후에 52%. 5월 10일 이후에 52%. 여러분들께 분명히 목요일 날 개장 전에 7시에 방송해드리면서 8시 50분 조금 넘으면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후성 올려드렸잖아요. 후성. 우리 직원분들은 내가 그냥 혼내줄 거야. 왜? 후성을 야간 교육할 때 올려드렸잖아요. 아롱이님 후성 정말 강하네요. 후성 VI 갑니다. 그게 17일이에요. 17일. 17일에 이 후성의 범위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20%의 그 수익을 잡아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흐르면서 눌려져 있을 때 수급이 장난이 아닌데요 라고 지금 불과 5거래일 뭐 이런 거래일 수만에 얼마요? 매수 물량이 4% 이상의 매집이 돼 있어요. 4% 이상. 지금은 펀더멘탈은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거기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전기 대비 전년 대비가 아니에요. 컨센서스 대비 예상치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얼마큼 나왔느냐인데 야 31% 영업이익이 더 나와버렸습니다. 시장 예상치 대비. 그래 난리가 났죠. 그래서 기준 거래량 딱 1,50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이 실리면 된다.
그러면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최상위 20위 안에 들어온다. 결론적으로 그 거래량이 1,000만 주라고 또 설정을 해드렸잖아. 언제요? 한 템포 쉬었기 때문에 목요일 날 개장 전에 1,000만 주 기준 거래량 설정합니다. 그러면 9시 10분, 9시 반, 10시. 수요일 날 야간 교육해드리고 목요일 날 아침에 박승재 TV에서 교육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하나, 둘, 셋. 불기둥 마스터 다 올려놨어요 오늘. 목요일 날 기준에. 그리고 금요일에도 분명히 교육을 잡아드릴 겁니다. 오늘도 후송은 들여다 볼 거예요. 금요일 기준에서 2.94% 21,000원의 기준에 5월 17일.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랠리 이후에 시간 없으니까 쭉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 교육은 또 잡아드릴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 10시 19분에 벌써 이미 얼마요? 9.07% 22,000원입니다. 17일 날 21,000원에 편입해서 22,000원까지 급등을 해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는 더 편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장 거래대금 최상이니까 그렇게 해서 편입 기준 잡고 저점에서 올라올 때도 편입 기준 잡고 그러고 나서 VI 들어가고 이 VI 들어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11% 올라간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왜? 15%까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20% 수준의 20%의 그런 초강세 흐름이 나온 거예요. 언제? 17일 날. 개장 초부터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18일. 그러고 나서 19일 날 어떻게 돼요? 19일 날 여러분들께 또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방송에서 말씀드려 개장 전에 올려드려 또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24,700원에 또 3.3% 올라와 있을 때 그리고 27,400원을 가요. 그리고 27,400원을 노란톡에만 계시면 계속 이렇게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텍스트 전략도 올려드리고 노란톡에서 계속 해드린다 이거지. 이거를 왜 못 잡았느냐 이거예요. 이 수익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어땠어요? 와, 나 23,000원, 24,000원, 22,000원, 21,000원에 사서 27,000원 넘어서 수익, 와 행복해요. 행복해요. 끝내줘요. 캔들 교육 받고 불기둥 교육 받고 이런 캔들 도서 자료 어디서 받아? 선착순 100명, 지금 70명 넘게 들어왔어요. 빨리 들어오십시오. 어떻게 해요? 샵 3989 불기둥 혹은 윤정두 불기둥 종목 잡아가셔야죠. 오늘의 후성 같은 종목 잡아가셔야죠. 이 후성 어떻게 할 건데? 이러한 흐름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는데 반도체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토요일에는요. 주말 내내 또 여러분들께 박승재 TV에서 찾아뵐 거고요. 그리고 토요일에는요. 한영석 대표님 주식형 스페셜에서 한영석 대표님 나오시죠? 강연회까지 있습니다. 28일에는 윤정수 강연회까지. 자,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